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경우의 수입니다. 요 해당하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은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경우의 수인데 요 경우의 수가 뭐냐면 몇 가지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는 요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윗면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봤을 때는 6가지 이렇게 몇 가지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은 요 밑면에 올 수 있는 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어떤 각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M가지 B라는 사건을 던져서 B라는 사건을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요 M, N을 각각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문맥이 만약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돼요. 또는일 때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문맥이 AND로 연결돼 있어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을 때는 M이랑 N을 각각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ND라는 거는 그리고의 의미도 있지만 연달아 아니면 동시에 이 AND라는 표현을 그리고 연달아 동시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 개념 설명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식점에서 김밥이 4종류가 있고요. 라면이 3종류가 있고요.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김밥 4종류가 있죠. 김밥, 뭐 X1이란 김밥, X2란 김밥, 그리고 X3, X4라는 김밥이 있어요. 그리고 라면, Y1이라는 라면, Y2, Y3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볶음밥 3종류, G1, G2, G3. 네, 이런 식으로 볶음밥도 3종류가 있겠죠. 그럼 종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메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너를 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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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뽑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뽑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도록 하겠죠. 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져주시면 되고요. 자, 50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우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동시입니다. 자, A라는 주사위가 있고요.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죠.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6가지죠. 근데 선생님이 동시에라고 표현할 때는 요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의 문맥이 AND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셔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36가지의 경우의 수는 A, B의 주사위에서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쭉 가서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전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나오는 두 눈의 수압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은 나온 두 눈의 수압이 10일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1일 때 또는 맥시멈으로 더해봤자 12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와 12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이 나오려면은 A에서 5가 나오고 B에서 6이 나오거나 또는 A에서 6이 나오고 B에서 5가 나왔을 때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합이 11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A에서 6이 나오고 B에서 6이 나와서 1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1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12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니까 두 가지랑 한 가지랑 더하셔서 모든 경우의 수, 그런 경우의 수는 총 세 가지.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거. 1 이하라면은 차이가 1일 수도 있고요. 차이가 0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차이가 0이라는 거는 같은 눈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1, 1이 나오거나 2, 2가 나오거나 3, 3이 나오거나 4, 4가 나오거나 5, 5가 나오거나 6, 6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0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요. 자, 차이가 1인 거는요. 차이가 1인 거는요. A에서 만약에 1이 나오면 B에서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2가 나와야겠죠. A에서 만약 2가 나오면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차이가 1이니까 1이 나와도 되고요. 2가 나오면은 3이 나와도 차이는 1이 되겠죠. 자, A에서 3이 나오면은 B가 2여도 되고요. A에서 3이 나오면은 B가 4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카운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A에서 아까 3까지 나왔으니까 A에서 만약 4가 나오면 B에서 3이 나오거나 A에서 4가 나오면 B에서 5가 나와도 됩니다. 자, A에서 5가 나오면은 B에서 4가 나오거나 B에서 6이 나와도 되겠죠. 자, A에서 6이 나오면 B에서 뭐가 나오면 될까요?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A에서 나올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논해주셔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시면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는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3종류가 있다. 모자가 4종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1, X2, X3, X4라는 모자 4종류가 있고요. 티셔츠 Y1, Y2, Y3라는 3종류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바지는 5종류가 있어요. G1, G2, G3, G4, G5 이렇게 5종류의 바지가 있는데 자,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모자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요. 엔드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뽑고 요 중에서도 하나를 뽑고 요 중에서도 하나를 지금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경우의 수, 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요. 그리고 티셔츠를 뽑을 수 있는 경우에 3가지고요. 바지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문맥이 다 뭘로 연결되는 거냐면은 AND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뽑고 AND, 여기서 하나 뽑고 AND, 여기서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AND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 각 경우의 수 4랑 3이랑 5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 곱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4, 3, 12에다가 5를 곱해주니까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5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그리고 학교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AND입니다. AND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즉 X1, X2, X3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AND는 곱하기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Y1, Y2, Y3, Y4라고 하면은 요 중에서 하나 뽑아서 4가지 따라서 3이랑 4랑 곱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1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12의 배수는 1에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12 있고요, 24 있고요, 그리고 36, 그리고 48, 12 더하면은 60입니까? 그리고 72, 그리고 12 더하면 84, 그리고 96. 네, 여기까지 나오도록 하겠죠. 카운팅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8가지. 자, 그리고 13의 배수 볼게요.
13의 배수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13 있고요, 26 있고요, 그리고 39 있고요. 이렇게 쭉 세다 보시면은 마지막 91까지 여러분들이 세보시면은 여기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12의 배수임과 동시에 13의 배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 8가지랑 7가지를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될 때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8 플러스 7, 총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총 몇 개 나올까요? 2의 배수는 1에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세다 보면은 100가지에서 총 몇 개가 나올까요? 2의 배수는 50가지가 나오겠죠. 50가지. 그리고 5의 배수는 몇 개 나올까요?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50, 15, 20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100. 총 요때는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또는으로 연결됐다 해서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두 개 더하면 될까요? 70가지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2, 4, 6, 8 가다가 여기 10이 있었겠죠. 그럼 요 10이랑 10은 중복해서 계산된 거고 여기서 나오는 100이랑 여기서 나오는 100도 중복해서 계산된 거니까 요 50가지랑 20가지에는 중복해서 계산된 게 있어요. 그 중복해서 계산된 게 뭐냐면은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들, 즉 10의 배수들은 여기서도 계산되고 여기서도 계산된 거니까 10의 배수, 12 배수는 총 몇 개 있습니까? 10, 20, 30 이렇게 쭉 가서 100까지 총 몇 개? 10개가 있었겠죠. 요 10개는 여기서도 계산되고 여기서도 계산된 거니까 중복해서 계산된 건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중복해서 계산된 게 있을 땐 빼줘야 돼. 따라서 50이랑 20이랑 두 개 더한 70에서 요 10가지는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70에서 10을 빼준 60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100을 소인수분해 봐야 돼요. 100을 소인수분해 보면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5 곱하기 4니까. 그러면은 요 100이라는 거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예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100과 서로 소인 거는 결국에 전체 1에서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총 100가지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요거를 빼주면은 서로소가 되겠죠. 근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총 몇 가지였죠? 아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이게 60가지였죠. 따라서 전체 100가지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거를 빼주면은 100과 서로소인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0에서 60을 빼줘서 이 경우의 수는 40가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g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x 플러스 2y 플러스 3g가 11을 만족하도록 하는 x, y, g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x, y, g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개수가 큰 문자를 먼저 고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x, y, g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다 1 이상이에요. 따라서 우선은 g가 1일 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만약 g가 1이라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3이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8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x, y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y가 만약 1이라면은 y가 1이라면 얘가 2가 되죠. 그럼 그때 x는 뭐가 됩니까? y가 1이면은 x는 6이 되죠. y가 2라면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때 x는 뭐가 됩니까? 또 4가 되겠죠. y가 만약 3이라면은 얘가 6이 되고 그때 x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y가 4라면 x가 0인데 x도 자연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g가 1일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굳이 얘기하면 6, 1, 1
이런 순서상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이때는 4,2,1, 4,2,1, 이럴 때는 2, 3,1 이런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G가 1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G가 1일 때는 세 가지. 겹치지 않게 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G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 G가 2니까 얘가 6이 되고, 맞죠? 넘어가면은 11에서 6을 빼주니까 얘가 5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개수가 큰 거부터. 만약 Y가 1이라면은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때 X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자, Y가 2라면 X가 될 수 있는 게 1이 되겠죠. Y가 3일 때 안 될 거야. 따라서 G가 2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G가 2일 때는 두 가지. 계속 키워볼게요. 이번엔 G가 3일 때, G가 3이면은 X 플러스 2Y가 뭐가 됩니까? 이게 9니까 넘어가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인데 Y가 1일 때는 결국에 X가 0이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G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세 가지, 두 가지,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셔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러한 순서상은 총 5개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인데요. 요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와야 되고 1의 자리에는 뭐 소수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에 3, 그리고 1의 자리에는 소수인 뭐 2, 요 32, 이런 것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두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가지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가 몇 개인지 봐야 되는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는 1이 올 수도 있고 또는 3, 5, 7, 9, 총 5가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수는 2, 맞죠? 그리고 3, 그리고 4, 5, 6, 7, 8, 이렇게 4개겠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수는 4개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각각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는 경우의 수 5가지. AND입니다. AND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5 곱하기 4에서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세요. 앞으로 어떤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해줍니다. 360, 여러분 소인수분해 할 수 있죠? 360에 대한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인데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 놓으시고 소인수분해에 대한 요 지수에 각각 1씩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한테 1을 더해주니까 4고요. 얘한테 1을 더해주니까 3이고요. 얘한테 1을 더해주니까 2예요. 이 곱한 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3, 4, 12 곱하기 2, 2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사실 360의 약수라는 거는 요 소수들의 곱이에요. 소수들의 곱. 근데 요 2라는 소인수를 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되고, 두 번 써도 되고, 세 번 써도 되기 때문에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3이라는 소인수를 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되고, 두 번 써도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5라는 소인수를 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쭈르륵 곱해 주셔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자연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합니다.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죠. 1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180에 대한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입니다. 그리고 요 각 지수의 1씩을 더해서 곱해주시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2, 9, 2, 18, 총 18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 D라는 도시가 연결돼 있어요. 자, 근데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출발이 A예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 C를 거쳐서 가거나 또는 D를 거쳐서 갈 수가 있죠. 따라서 A에서 C를 가고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또는
A에서 D를 가고 D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또는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서 C를 가고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가지가 되겠죠. A에서 C를 거치고 B까지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and 3가지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되도록 하겠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자, 2번 문제 집중해서 잘 보세요. 동건이랑 수진이가 있어요. 동건이랑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동건이가 C를 거쳐서 B까지 가면은 수진이는 무조건 D를 거쳐서 B까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동건이가 D를 거쳐서 가면은 수진이는 C를 거쳐서 가야 돼요. 네,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봐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X, Y라는 두 사람이 가는데 만약 X라는 사람이 C를 거쳐서 가고 Y라는 사람이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또는 X라는 사람이 Y를 거쳐서 가는 경우 그리고 Y가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요거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케이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X가 C를 거치고 B를 가고 Y가 D를 거치고 B를 가는 경우 3 곱하기 3, 2 곱하기 3 자, 3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3 계속 곱해줘야겠죠? 2 곱하기 3 요거 이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X가 2 곱하기 3 D를 거치고 B까지 가고 Y도 C를 거치고 B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3 AND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얘랑 얘를 이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똑같겠죠. 3, 3은 9, 2, 18 곱하기 3이면 54죠. 요 계산의 결과도 54고 마찬가지로 요 결과도 54가 될 거니까 또노로 연결될 때 54랑 54를 더한 최종 답은 10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A, B, C, D, E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색깔이 5개가 있어요.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을 가지고 여기를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선은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영역을 먼저 색칠해 주는 게 좋습니다.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될까요? 5가지가 되겠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니까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예요. 그럼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었던 걸 제외한 4가지가 될 거고요.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건 여기 있었던 거랑 여기 있었던 걸 제외한 3가지가 될 거고요.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건 여기 있었던 거랑 여기 있었던 걸 제외한 3가지가 될 거고요. 이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칠할 수 있는 색은 여기랑 여기에 썼던 색을 제외한 3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5, 4, 20 곱하기 3의 세제곱이 27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54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중요한 문제의 유형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고요.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요.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굉장히 쉬워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1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죠?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가지가 됩니다. 5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도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만 내거나 3가지가 되겠죠. 10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요거를 싹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계산하시면은 24가지인데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를 빼주시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23가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 50원짜리 두 개를 내나 지불하는 금액은 서로 같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겹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큰 단위 동전을,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 50원짜리 두 개를 내나 그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요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50원짜리 두 개, 금액을 따질 때는. 자,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요. 자, 그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50원짜리 한 개를 내나 10원짜리 세 개를 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 내놓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0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입니까? 5가지가 됩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가 됩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 곱한 20에서 0원을 지불한 한 가지, 0원을 지불한 한 가지를 제외한 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9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큰 단위 동전을 작은 단위 동전,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